자, 일단 배기사 쪽에 일단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자, 일단 자기장은 다 기억을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 보통 막대자석에다가 이제 철가루 같은 거 통통통통 뿌리면 이제 막대자석 주변에 자기장 모양으로 이제 철가루가 배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을 얘기를 할 때는 얘를 설명하기 쉽도록 뭐를 설정한다?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는데, 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이제 어쨌든 보기 쉽게 나타내는 걸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자기력선 방향은 이렇게 돼. 외부에서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자석에 아니다. 요정이로 먼저 가면 돼. 그래서 자기력은 어떤 자기장이 작용하는 부분에다가 나침반을 놨을 때, 나침반이 N극이 이제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연결한 선은 우리가 자기력선을 보통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력선을 그릴 때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자석 주변에서는 이렇게 돼. 자석 주변에서는 이제 자석의 N극에서 나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간다? S극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석의 내부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극에서 무슨 극 방향이면 S극에서 N극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기력선의 계산을 그릴 때는 얘도 패곡선으로 그려야 돼. 패곡선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간에 교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모아지지도 않는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패곡선을 그리고 교차하거나 끊어지거나 모아지지 않는다. 이제 갈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이랑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장의 방향은 얘가 이제 곡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딱 그었을 때 그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이제 그은 접선 방향이에요. 요게 이제 자기력선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뭐 할수록 세다? 이제 조밀할수록 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막대자석 자기장인데, 자, 막대자석 주변에 이제 여기다가 틈틈이 뭐를 놓는 것이냐 하면, 그래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나침반을 놓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나침반을 놓으면 여기서는 나침반의 N극이 왼쪽, 그 다음에 요거 N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위,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도 무슨 쪽? 오른쪽, 여기는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N에서는 나가. 그 다음에 야, 이게 N극 반대잖아. N극이랑 S랑 당기는데 어디 봅시다. 다시 요렇게 가야지. N극 당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들어가. 그 다음에 나왔다가 여기서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되고요. 이게 패곡선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케이? 더 조밀하게 못 그리겠다.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여기서 나가는 방향, 여기서는 뭐 하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안쪽에서는 오히려 어디에서 어디 방향? S에서 N 방향이야. 다 연결해줘야 돼. 다 연결해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 한 점에서 뭐를 그리셔라? 접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방향이 자기장 방향. 그러면 여기 자기장 방향 얼마야? 그러면 한 점에서 접선 그으시면 여기가 자기장 방향. 됐지? 그 다음에 이 박태자세 제대로 그리진 않았지만 자 여기서 자기장이 제일 센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해? 아니 자석 내부 말고 밖에서는 이 부분이 자기장이 제일 어떻게 해서? 자기장이 세겠지. 왜냐면 그 자기력선 간격이 어떻게 되니까? 조밀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이제 약속을 조금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참고로 지구도 자기장이 있어요. 자, 지구를 하나의 자석이라고 쳤을 때 지구가 이게 나오지? 자북극, 자남극 나오지 않냐? 자, 지구의 북극은 자석의 S극입니다. N극이라고 하시면 혼나요. 왜냐면 나침반은 N극이 북쪽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남극 같은 경우에는 자석의 N극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나침반 방향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면 무조건 무슨 쪽? 북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나침반은 항상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거는 항상 북쪽을 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북동쪽이나 북서쪽이나. 됐어?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먼저 가실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는 뭐가 흐른다? 자기장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이 생겨서 일단 세 가지를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무슨 도선 자기장? 직선 도선이라고 안 할게. 직선 도선의 자기장, 직선 전류의 자기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 전류 자기장, 마지막에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이제 토로이드, 뭐 등등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자, 일단 직선 전류 자기장부터, 이거는 초등학교 때 했었을걸? 아닌가? 요새는 중학교에서 이거를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인 거부터 하고 가야지. 대충 정리할 거지만. 자, 그럴게요. 자, 일단 여기다 나침반 놓을 거예요. 자, 나침반이 다 지구의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지구의 북쪽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북쪽입니다. 자, 그럼 질문. 자, 지금 나침반은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냥 북쪽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뭐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흘러요. 자, 스위치 누르면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 흐르는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왜 자신감이 없어? 그걸로 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손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전류는 요렇게 흐르겠지. 그래서 시계 방향은 맞지만 그냥 요거는 요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구 자기장에 비해서 요 친구가 자기장이 겁나 세다면, 엄청 세다면 일단 이쪽에 있는 나침반은 북쪽, 그 다음에 이쪽은 무슨 쪽? 서쪽, 얘는 남쪽, 얘기는 동쪽을 가리키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연결해보면 자, 무슨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더라? 시계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전류 자기장은 그래서 모양은 무슨 모양이고, 일단 무슨 모양이고, 동심원 모양이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그릴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지. 간격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뜻이니까 이게 도선에서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고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더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잡았을 때는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뭐로 잡아? 전류를 잡았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 하는 방향? 요렇게 감아지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자기장 방향인데 요거 항상 말씀드린 입체인 거 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칠판 기준으로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서는 자기장 방향이 어디 쪽이 돼야 돼? 책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찾아야 돼. 여기서는 자기장이 요 방향이어야 되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야. 익숙해져야 돼. 여기는 오른쪽, 여러분 기준 오른쪽. 여기는 칠판 들어가는 방향. 여기서는 왼쪽이야. 그래서 그래도 남자애들이 입체 감각이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입체라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입체로 나오는 방향은 요 방향이나 요렇게 표시해. 이건 무슨 뜻이지? 그렇지. 이거는 나오는 방향. 그러면 내가 내 기준은 칠판인데 얘를 종이라고 치면 여러 문제집은 종이로 나올 거잖아요. 얘를 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종이면에서 어떤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러면 이 친구는 종이면으로, 얘는 종이면으로 뭐 하는 방향? 얘는 들어가는 방향.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손 어떻게 하지? 손 이렇게 가면 알겠지? 뭐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장이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이고, 짠! 여기는 무슨 방향이다? 여기서는 시계 방향.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맞추는 것부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N극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지금 위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말인 뜻은? 이 말인 뜻은? 위쪽이 어디란 얘기야? 북쪽이란 뜻이야. 저 방위 표시나 있으면 무조건 뭐로 표시해야 돼? 무조건 방위를 얘기해야 돼. 동인지 남인지 북동인지 북남인지 북북선지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생각. 자, 전류가 위로 흐르는 경우. 자, 전류가 위로 흐르는 경우. 자, 여기서 밑에 자기장은 무슨 방향일까? 나침반 방향은 어느 쪽일까? 이라고 하면 안 돼. 서쪽? 50%. 나침반이 조선 뒤에 있는 거잖아요. 서쪽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디라고 얘기하셔야 된다? 북서쪽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 지구자기장 조심해야 돼. 왜냐면 위로 갈 때 전류가 위로 갈 때 무슨 방향으로 흘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지금 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서쪽이거든요. 됐어? 근데 지구자기장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90도로 꺾이진 않아. 그래서 무슨 쪽이다? 북서쪽이야. 됐어? 자, 그럼 질문할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저기서 저 친구 지금 결국은 한번 설명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북쪽으로는 지구자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요 사이 방향으로 지금 꺾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칠게요. 맨 처음에 세타가 얼마인 상태니까? 0인 상태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세타의 크기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장을 세게 하고 싶다는 얘기지. 자, 어떻게 하면 세타가 커질까?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면 돼. 하나 더? 그렇지. 나침반이 더 어떻게 되면 돼? 가까워지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타가 커진다라는 거는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세진다는 거고 요렇게 되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두 번째는 뭐가 세거나 전류가 세거나. 자, 근데 여기서 추가. 전류를 세게 하려면 요 실험 장치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증가시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줄여야 돼. 자, 첫 번째 뭘까? 그렇지. 첫 번째는 중간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거거든요. 저항을 줄여야 돼요. 하나 더. 그렇지. 두 번째는 전원 장치의 뭐를 높여라? 전압을 높이셔야 돼요. 혹시 오메가 법칙 기억하십니까? 예, 오메가 법칙 어떻게 계산하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계산해 줘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세타 크기는 그대로 바꾸고 만약에 지금 자기장 방향을 북서쪽이 아니라 북동쪽으로 만들고 싶으면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거는 무슨 방법? 첫 번째? 전류의 방향을 바꿔야겠지. 전류의 방향을 바꾸려면 그 전원장치의 무슨 극과 무슨 극을 바꿔?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을 바꿔야 돼. 두 번째는? 그렇지. 뭐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 나침반의 이제 위치를 이제 앞쪽으로 바꾸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무슨 자기장 끝? 직선도선 자기장은 일단은 끝인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자,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왜 이렇게 긋고 있냐? 직선 전류가 이제 직선으로 흘렀을 때 자기장 방향 입체 어떤 모양으로 생긴다? 이제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기장의 세기는 두 가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이제 도선 사이에 무슨 거리에 반비례? 수직거리에 반비례하거든? 그래서 자기장 계산할 때 어떻게 쓴다?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과의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는 뭐한다? 비례한다. 방향은 그때그때 어떻게 하셔라. 찾으셔야 돼. 그래서 참고로 진호가 있으니까 젠장. 그래서 여기는 비례상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비례상수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K는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됐어? 그렇게. 근데 요새는 기본적으로요, 도선을 몇 개까지 주게? 아니요, 요새는 기본적으로 3개 이상 갑니다. 무조건 3개 이상이요. 무조건 3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가끔 뭐랑 섞기도 하게. 가끔 원이랑 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선 전류 할 때, 일단 몇 개 정도부터 익숙해져야 되게? 2개 정도부터 익숙해져야 돼. 이거는 뭐랑도 마찬가지. 이거는 전기력이랑 해도 마찬가지야. 전기력도 기억해봐. 너네 시험 문제도 생각해봐. 점전화를 2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무조건 몇 개 이상이야. 무조건 3개 이상이라고. 어떻게 해도 3개 이상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조금 기본적인 거 먼저 가면, 자, 여기 기본, 야, 그래도 이거 한번 했다고 여긴 좀 낫다. 자, 일단 두 도선 A랑 B가 있고요. 얘는 도선이에요. 짝대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거리가 1대2인 지점에서 지금 여기서 얘네 도선 2개가 만드는 무슨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이 제로인 상황이에요. 합성 자기장이 제로고요. 그 다음에 지금 B가 오른쪽에, 그러니까 B랑 AB가 만드는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 A와 B의 전류 방향은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반, 책 보지 말고 생각해. 같은 방향이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전류가 위로 흐르는 경우에 어떻게 돼? 전류가 위로 흐르는 경우, 지금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도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향, A가 만드는 거는 여기 나오는 방향,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이에서는 얘네들이 만든 자기장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 돼야 되는 거지. 반대 방향이면 안 돼. 응?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이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합성 자기장이 강해지겠어, 약해지겠어? 약해지겠지. 사이에서는 A가 만드는 아까 약해진다고 하지 않았어? 약해져야 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얘네들의 전류의 방향은 무조건 무슨 방향이 되냐면 반대 방향이어야 돼.
반대래. 같은 방향이어야 돼.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여기서 합성자기장이 제로라는 거는 제로로 안 쓰면 헷갈릴까봐 짝대기로 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그러면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방향은 반대이지만 크기는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누가 전류가 세게 흘러야 돼? B가 전류가 세게 흘러야겠지. 자, 2배 세야 돼? 4배 세야 돼? 너 낚였어. 2배 세야 돼. 이유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예요. 거리의 반비례. 거리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I가 흐른다면 여기가 몇 I가 흘러야? 2I가 흘러야 지금 여기서 A가 만드는 자기장 1분의 I에 비례할 거고 B가 만드는 자기장 2분의 2I에 비례할 거니까 어떻게 될 거야? 같겠지? 그래서 제곱하는 경우는 전기일 때. 오케이?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비가 조심해야 돼. 너네 이번에 섞어서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전기도 나오니까.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얘네가 같은 방향인 건 알았어. 전류자국 방향.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지금 오른쪽 방향에서 합성 자기장이 지금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자, 그러면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일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일까? 지금 B 오른편에서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야. 그러려면 A와 B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윗방향이어야 돼? 아랫방향이어야 돼? 그렇지. 여기서는 아랫방향이어야 되지. 됐어? 아랫방향이어야 조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두 도선의 사이에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 그러면 무조건 얘네들의 흐르는 전류는 무슨 방향이다? 오케이. 이제 같은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부터 멀리 있는 친구가 뭐의 세기가 세다? 전류의 세기가 센 거예요. 그거부터 일단 알고 그거부터 감 잡고 가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여기는 도선 C, 여기는 도선 B. D. 왜 B야? 됐어? 요렇게 있고, 귀찮나? 자, 여기서 같고. 지금 여기 지점에서 뭐가 제로? 합성자기장이 제로고요. 그 다음에 쉽게 갈게요. 여기에서 지금 합성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됐어? 자, 그럼 일단 두 도선의 자기장 방향은 같은 방향이어야 돼? 반대 방향이어야 돼? 전류의 방향은? 위에가 같은 방향일 때 사이니까 얘는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어야 돼? 반대 방향이어야 돼? 자, 그러면 누가 전류가 셀까? C가 전류가 세야 돼? 몇 배 세야 돼? 그렇지. 거리가 3배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일단 그것까지, 그래서 일단 요 합성자기장이 0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네는 전류가 무슨 방향이구나. 반대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전류 세기는 누가 세구나 정도? C가 D보다 세구나 정도? 그러면 두 번째 드린 팁에서 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흐르는 전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지금 사이에서는 어차피 지금 두 도선이 만든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거든요. 자, 그러면 D는 전류가 어느 쪽이어야 될까? 얘는 올라가야 되고 이 친구는 내려가야 되는 거겠지? 그 대신에 지금 얘가 전류가 I면 얘는 몇 I? 3I.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지금 두 도선의 두 도선의 지금 방향이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지금 합성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어느 쪽? 전류의 세기가 약한 도선의 바깥쪽인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전류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쪽은 없어요. 왜 그러지? 항상 C가 만드는 자기장이 D가 만드는 자기장보다 크기 때문에 합성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합성자기장이랑 이런 거 찾을 때는 일단 합성자기장의 세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면 되고 방향은 어느 쪽 방향으로 잡으시면 돼? 자기장의 세기가 큰 쪽 방향의 그 합성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전기에서 중요한 건 전기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중요했었지? 그러면 자기장도 마찬가지. 뭐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중요해?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중요해. 됐어? 그래서 어쨌든 이건 경고가 아니야. 실제로 직선 노선할 때 요 근래는 보통 3개가 나오면 삼각형이 나오고요. 3개가 나오면 삼각형이 나오고요. 4개가 나오면 뭐가 나오게? 사각형이 나와요. 물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직선 전류의 자기장은 저렇다. 야, 그래도 빨리 나갈 수 있어서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원형 전류 자기장. 자, 원형 전류 자기장은 그 맨 처음에 할 때는 요렇게 반원을 보통 잡아서 그려요. 보통은 뭐만 잡아서 그린다? 반원만 잡아서 그려요. 밑에 이렇게 숨어있지.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각각의 부분을 무슨 전류라고 생각하고 풀어라? 직선 전류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는 무슨 방향? 여기 지점에서 만든 여기 지점의 자기장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여기는 시계 방향. 여기는 뭔가 합쳐지는 방향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모양이 지금 이쪽에서는 반시계, 이쪽에서는 시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어이씨, 틀리면 돼. 오케이. 틀리면 돼. 자, 그래서 안쪽에서 위가 만든 자기장에서 이 방향이 나오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형 전류 자기장 방향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인데 조심할 거는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하였으나 이 안쪽이 되게 조밀해요. 그러면 안쪽이 자기장이 제일 어떻다는 뜻이야? 가장 강하다는 뜻이거든. 강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이 원형 전류 자기장에서 이 안쪽이 조밀해서 세기는 한데 조심할 거는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고르진 않아. 그래서 자기장 세기는 균일하지 않아.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따 뒤에 솔레노이드 때문에 그래. 그러면 만약에 이걸 입체로 상상해가지고 여기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한다 그러면 이걸 입체로 그리면 이 방향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원형 전류는 뭐를 찾아주세요? 중심 자기장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 전류 자기장에서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찾을 때 아이고 그래도 동그라미 못 그리는 거 좀 동그라미 못 그리면 좀 기분 나빠.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나름 괜찮아 해줘. 자,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고 아이고 자, 전류가 요렇게 이제 흐른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찾을 때 직선 이렇게 찾고 직선 이렇게 찾고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지만 아예 내 손가락으로 감아줘도 괜찮아.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디 가리켜요? 여러분 가리키죠? 그래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여기서는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이야. 됐니? 그러면은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전류가 시계 방향인 경우에 여기서 각각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한 큐에 어떻게 감아도 돼? 내 손가락으로 감아서 엄지손가락으로 해도 돼.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여기서 무슨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안쪽에서는 자기장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장이 세기는 하지만 이제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 전류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많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전류의 세기가 I고 자 여기서 지금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B라고 하면 자 여기 똑같아. 자기장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전류 세기가 세야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는 반지름입니다. 자, 반지름이 커야 같은 전류일 때 반지름이 커야 중심에서 자기장이 셀까 작아야 자기장이 셀까? 크면 자기력선 넓이가 넓어지겠죠? 어떻게 돼야 되게? 작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
그렇잖아. 가까울수록 어쨌든 각각의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이 각각의 이제 직선 전류라고 생각하는 녀석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더 세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어때야 돼? 반지름이 작을수록 세다. 직선도선이랑 식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릅니다. 직선도선에서의 D는 그거는 수직거리예요. 직선으로부터 수직거리고 여기서 D는 반지름이에요. 거기가 됐어? 대신에 이게 비례상수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의 자기장은 우리가 이제 비례상수 K 프라임 써서 D분의 I로 쓰는데 아까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거든?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야. 다르지? 그래. 그래서 얘는 요렇게. 됐어?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원형 전류는 최소 몇 개 나오게? 원형 전류는 두 가지 경우는 같이 나와. 직선이랑 혼재돼서 나오든지 아니면 누구랑 섞어서 얘네끼리만 주든지.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직선보다는 생각하기가 더 될 것 같아. 훨씬 쉬워. 직선보다는 생각하기가 훨씬 쉽거든? 어쨌든 그러면 지금 그럼 질문 하나만. 같은 전류가 흐르고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요.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가 되게 똑같아요. 자, 여기 거리가 똑같아. 그럼 여기 자기장이 셀까? 여기 자기장이 셀까? 직선 전류보다 원형 전류 자기장이 더 세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각각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효과? 합성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얘가 더 세야 돼. 거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제일 잘 나오느냐? 얘는 제일 잘 나오는 타입은 요거야. 일단 기본으로 가면 자, 기본으로 가면 잘 그릴 수 있을까? 대충 그리면 되지. 자, 첫 번째 요렇게 이제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힘들어. 잤어? 아, 진짜? 아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 아픈 줄 알고. 질문할 거 있다 하고 갈 수 있지? 응.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아니, 어렵게 가지 말까? 처음에는 약하게 갈까? 아니야? 한번 세게 가? 아이, 두 번째인데. 아, 참고로 여기는 간격이 2R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P, 얘는 P, 이 친구는 Q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합성 자기장이 같아요. 너무 심한가? 에이, 강하게 키워야 돼. 자, 자기장 세기가 같아요. 자, 어떻게 되면 자기장 세기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정지했습니다. 자기장 기억. 괜찮아, 얘기해봐. 틀려도 돼. P가 2I? 그럼 여기서 0 되지 않을까? 근데 P는 똑같습니다. 아, 그럼 그거까지는 드릴게요. P에 흐르는 게 전류가 요렇게 I라고 드릴게요. 훗. 쉬운 것부터 갈 거 그랬나? 선생님이 세기가 같다 그랬죠. 방향이 같다고 하진 않았거든. 내가 세기가 같다 그랬지 방향이 같다고 하진 않았거든. 예, 맞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어차피 자기장 세기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P가 만드는 자기장을 그냥 얼마로 두자? 그냥 나는 문자 놓을게요. 얘를 B제로라고 두면, 그럼 결국은 여기서 P가 만드는 자기장은 그대로 얼마니까?
B제로니까 Q가 만드는 자기장이 몇 B제로면 돼? 2B제로면 되잖아. 대신에 방향이 어떠면 돼? 반대면 되지.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이라고 치면 여기서 얘가 P가 만드는 거 나오는 거, Q가 만드는 거 어떻게 되는 거? 들어가는 거면 되게 나이스하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2B제로려면 얘가 시계 방향이고 전류는 그대로 얼마면 돼? I면 되는 거야. 왜냐면 반지름이 절반이니까 자기장은 몇 배?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최근 문제에서는 꽤 많이 보이거든요. 최근 문제에서는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잠깐 문제 해결하더라. 최근 문제에서는 잠깐만 어떻게 내더라? 최근 문제 갑시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 같은 상황에서 지금 얘네가 만드는 전류의 세기 같은 상황에서 안쪽에 있는 녀석이 무조건 자기장이 세기가 더 세지라고서 생각하고서 푸는 문제가 은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최근 트렌드는 직선도선도 자기장을 보통 주는 형태거든. 그래서 니네가 대칭성 이용해서 알아서 풀어라는 경향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누구보다는 방향 찾기가 쉬워. 직선보다는 방향 찾기가 쉽다. 직선은 그래도 한 번은 요걸 해봐야 되는데 얘는 몇 번만 하면 돼. 머리도 조금 해보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원형 전류 주변에서도 이제 자기장이 만드는데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반지름에 반비례. 조심할 거는 뭐에 반비례 아닌 조심. 제곱 반비례가 아닌 거 조심. 됐어? 제곱 반비례가 아닌 거 조심. 일단 제곱 반대가 아님을 조심하거라.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한번 공식 한번 정리하면 민서를 위해 한번 공식 한번 정리해주면, 자,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는 경우 자기장은 무슨 모양? 동심원 모양. 입체인 거 조심.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전류를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인데 뭐인 거 조심? 입체인 거 조심. 그래서 자기장 이렇게 되는 거 조심.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아니지. 얘는 간격이 D인 경우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고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도선과의 거리의 반비례. 제곱 아닌 거 조심해라잉. 거리 2배 되면 자기장 2분의 1배, 거리 4배 되면 자기장 4분의 1배. 자, 그 다음에 무슨 도선에서? 자,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일단은 맨 처음에 중심에서 자기장 파할 때는 각각의 직선으로 생각해서 가면 돼. 그래서 직선, 그러면 자기장이 네 손가락 나오는 방향, 직선 나오는 방향. 그렇게 찾아도 괜찮지만 거꾸로 이제 회전하는 걸 네 손가락으로 집어서 중심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을 찾아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 자기장이 제일 세고 고르지 않은데요. 어쨌든 여기서 자기장 세기는 핵심은 뭐의 세기에 비례하고 눈 쓰면 안 돼.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여기서 같은 D라고 생각하지만 저기서 D는 뭐인 거 조심. 반지는 거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원형 도선이 겁나 많이 모인 거를 뭐라고 하게? 참고로 이렇게 많은 걸 코일이라고도 하고요. 뭐라고도 표현해? 솔레노이드라고도 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는 그래도 중학교 때 해서 잘 알지 않냐?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원모양을 만든 걸 코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솔레노이드 자기장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무슨 도선의 겹친 효과라고 보면 돼. 원형 도선의 겹친 효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는 각각의 자기장이 이제 합해져서 보통은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릴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감았어.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된 상황이야? 아씨, 나 거꾸로는 잘 못 그리는데.
아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반대로 그러지? 에이,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원형도서 이렇게 꼬인 모양이야, 꼬인 모양.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자,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원형 도선이 아까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형 도선에서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줘서 오른쪽 방향에 N극이 돼야 되거든. 얘도 똑같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넘어와? 뒤편에서 앞편으로 넘어오니까 요 내 손가락을 뭐로 감아쥐어? 아이고, 왜 이렇게 주먹이 크게 그려지냐? 자, 아이, 잠깐만, 오래간만에 그래가지고 잘 못들리나 봐. 그래서 내 손가락 잡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나침반으로 치면 무슨 방향? N극 방향이다.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보이네. 이 개념 설명하는 게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손가락 이상해. 6개 아니지? 나름 잘 그리지 않았어요? 즉 여기서 오른손만 써야 돼. 왼손잡이 안 돼. 전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인데, 조심할 건 자기장 방향을 항상 무슨 방향으로 잡으세요? N극입니다. N극. 자,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감아줬을 때 이 친구는 여기가 N극, S극처럼 돼서요. 자, 막대 자석처럼 바뀌거든. 자, 그러면 N에서는 자기장이 나가, S에서는 들어가. 자, 근데 밖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자기력선은 무슨 곡선? 폐곡선 연결돼야 돼. 그래서 안쪽에서는 S에서 N방향, 바깥쪽에서는 N에서 S방향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고, 바깥에서는 N에서 S방향, 안쪽에서는 S에서 N방향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만약에 동서남북 읽을 수 있으니까 이쪽이 동이에요, 여러분. 요새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야, 근데 너 일본 진짜 지난달에 갔다 오기 잘한 것 같아. 화산 터졌던데? 저쪽에 러시아에서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쓰나미 경보 내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 댓글 봤는데 되게 무서웠어. 자기 여행 갔는데 갑자기 핸드폰 딱 끼니까 와 이렇게 떠가지고. 캄차카반도가 어딜까? 거기도 어차피 환태평양 두산되겠지? 뭐 지진이 발생했더라고.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동서남북 하려다 이렇게 됐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나침반 넣을게. 자, 나침반 N극 어디 가리켜야 돼? 오른쪽. 자, 여기다 놓을게. 나침반 N극 어느 쪽? 선생님이 저 사자 그리면 동서남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서쪽입니다. 여기는요? 동쪽. 여기는요? 서쪽. 그래서 얘도 위치마다 되게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랑 되게 비슷하구나. 이제 막대 자석이랑 비슷하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 솔레노이드 외부 자기장은 이제 막대 자석과 유사해요. 자, 그래서 문제는 막대 자석의 단점이 뭐지? 얘는 항상 자석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솔레노이드의 장점은 뭐야? 전류를 끊으면 자석처럼 행동을 안 하겠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레일을 달리는 탈 것을 뭐라래? 자기부상열차. 그거를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전자석이요. 전자석을 원한 거였어요, 여러분. 전자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부는요, 원형 자기장이랑 달라요. 원형 도선 자기장은 여기가 제일 세고 균일하지 않거든요? 잠깐만, 가운데가 제일 셀까? 도선 주변이 가장 세야 되지 않나? 거리가 0에 가까우면 발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자, 원형 도선 주변 자기장은 안쪽이 고르지가 않는데 여기 내부에서는 무슨 자기장이 생기래? 서로 상쇄된 얘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이 균일한 자기장 안에다가 사람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거 뭐라 그러게?
MRI. 그래서 MRI가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니까요.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야, 나는 다행히 한 번도 이날까지 MRI를 찍어본 적이 없다. 되게 다행이지 않냐? 나름 건강했나 봐. 자, 그래서 여러분 균일한 자기장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균일한 자기장을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기장을 세게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기장 세게 하려면 전류를 세게. 그래서 자기장을 세게 하려면 첫 번째 전류 세게. 자, 두 번째는 되게 좋은 답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감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감을수록? 촘촘하게 감을수록이에요. 촘촘하게 감는다는 얘기는 같은 길이일 때 감은 수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지. 같은 길이일 때 감은 수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기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에 비례한다 그래. 단위 길이당 감은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모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n이라고 하는 건 단위 길이당 감은수예요. i는 뭐게? 전류 세기거든. 그럼 단위 길이당 감은수라는 얘기는 이런 거야. 솔레노이드 길이가 L이라고 치고 얘가 총 감은수를 n이라고 쓴다고 한다면 단위 길이당 감은수는 얘를 지금 L분의 n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L분의 ni가 돼요. 그래서 L분의 ni인 거 조심해. 그래서 L은 길이, 솔레노이드 길이, 그 다음에 n은 무슨 수? 감은수, 그 다음에 i는 전류 세기고, 참고로 저 안쪽 자기장은 직선 전류가 셀까, 원형 전류가 셀까, 솔레노이드가 셀까? 여기 안쪽의 자기장, 여기 안쪽의 내부 자기장. 뭐가 제일 셀까? 솔레노이드가 제일 세. 당연히 솔레노이드가 제일 세야 돼.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 개가 중첩돼서 합성자기장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문자까지 얘를 지금 비례상수까지 넣어서 포함하면 얘는 K2πNI인데 얘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약간 비례상수가 다르다는 것만 조금 조심해라. 됐니? 그래서 뒤에 선생님 두 개만 풀고 조금 쉴게요. 그래서 일단은 453번. 자, 그거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봐. 다시. 대칭성은 조금 보셔야 돼요. 대칭성은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일단 제가 할게요. 잠깐 보세요. 수십 분 푸셔도 괜찮아요. 보시고 먼저 보시면, 자, 지금 PQR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가 몇 B제로고? 2B제로고, 여기가 B제로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 얘는 누구 자기장은 바뀌지 않았어? A 자기장은 바뀌지 않았어. 그치? A 자기장은 왜냐면 같은 쪽, 같은 방향에서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2B제로, B제로로 바뀐 이유는 누구 자기장 때문이게? B녀석 자기장 때문이야. B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때문이고, 그러면은 이 P 같은 경우에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B가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는 더해지는 값인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값이다? 여기는 빼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합차. 그래서 지금 A가 전류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A 걸로 먼저 생각하시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에서 자기장이 도는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원형 전류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할게. 여기 A가 만드는 자기장,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 그러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는 더해지고 여기는 어떻게 되려면, 여긴 더해지고 여기는 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는 지금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니까 B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왼쪽으로 흐른다고 추정할 수 있어.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를 세워야 될까? 방정식이죠, 방정식.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방정식. 저기 세워야 되는 건 이제 방정식. 그러면은 지금 문자로 할까? 그냥 이건 실제로 가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비제로는 A 자기장이랑 B 자기장의 합이야. 자, 직선 전류의 자기장은 거리의 반비례. 그래서 저기 D냐? 한 칸 D라고 둘게. 나중에 익숙해지는 숫자로 쓰세요.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얘는 D분의 얼마? D분의 IA 플러스, 자, 이거 지금 IA야? IB? 미안해. 여기서 이제 IB. B가 만든 자기는 D분의 IB. 그 다음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D분의 몇 I? D분의 2I. 요렇게씩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면 지금 누구 거만 바뀌시면 돼?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바뀌면 되는 거잖아. B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제 바뀌면 되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누가 자기장이 더 클 거라 추정은 할 수 있느냐? A가 더 클 거라고 추정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일단 절대값 쓰셔서 계산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은 D분의 몇 I? 2I 마이너스 D분의 IB. 자, 그러면 밑에 거에 몇 배 하면 돼? 밑에 거에 2배에서 밑식이랑 뭐 하시면 돼? 연립하시면 되죠? 그러면 밑에 거 2배 하셔도 연립하고 어차피 D는 없어지니까 그러면 IB 더하기 2I가 4I 마이너스 IB. 자, 그럼 2항 얼마 나오니? 2IB는 2I니까 IB는 얼마? IB는 I. 됐어? 아래 거 2배. 아, 잠깐만. 아, 그 여기 2IB구나. 오류가 났네. 그러면 여기가 2IB. 아이고, 바보. 그럼 틀렸네. 그러면 2항 하면 얼마니? 3IB가 몇 I? 2I니까 미안, 계산 쳤다. 얼마? 얘는 3분의 2I. 어쩐지 계산이 틀렸다 싶었어. 방정식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I. 아이, 계산 방심했다. 됐나? 됐어? 그래서 연립할 일이 조금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분의 2I. 참고로 그러면은 식을 4익 짝꿍 정리를 조금 할게. 그러면은 여기서 왜냐면은 이게 조금 정리 좀 할게. 3분의 2 넣게 되면 3D분의 2I 더하기 얘는 3D분의 몇 I야 그러면? 3, 3은 6, 6I. 계산 틀리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3D분의 8I가 1이니까 조금 식 좀 쟁여놓을게. 그래서 B제로는 3D분의 몇 I? 좀 식 좀 쟁여놓을게요.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자기장 하시면 됨? 자, 그럼 이제 아래에서의 자기장을 생각할게요. 자, 여기 이제 R지점에서 같은 경우에는 A 거 먼저 생각합니다. 자, A로부터 거리가 얼마로 떨어졌어? A가 만든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고 거리는 몇 D? 2D분의 몇 I? 2D분의 2I지. 그러면은 2D분의 2I, D분의 I가 얼마야? 4분의 3B제로니까 계산하면 얘는 얼마? 얘는 4분의 3B제로. 자,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바뀌니 안 바뀌니? 지금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아까 어디서랑 바뀌지 않아? Q랑 R에서랑 똑같죠? 계산해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얘는 3D분의 몇 I랑? 나오는 방향으로 3D분의 2I이기 때문에 그럼 3D분의 2I면 얼마냐? 2분의 1B제로지. 2분의 1B제로. 그러면 아래에서의 합성자기장은 얼마가 나와? 아래에서의 합성자기장은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니까 몇 분의 몇 B제로? 4분의 5B제로 나오지? 그래서 4분의 5B제로. 그래서 기억은 고칠게. BR은 뭐보다 크다? B제로보다 크다. 그 다음에 B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아까 계산 틀려서 민망하구만. 3분의 2I. 그 다음에 P에서의 합성자기장 방향은 칠판 쪽 아니면 종이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아래에서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맞출 수 있는 게 아까 대칭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면 여기가 모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반대 방향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 답은 2번. 됐니? 그 다음에 원형 전류 하나만 하고 쉽게 저기 458번. 여러분 일단 참고로 오지점의 자기장 방향은 이거는 그냥 계산 안 해도 나와. 어느 쪽이게? 여기서 오지점 자기장은 계산 안 해도 나와. 나오는 방향일까 들어가는 방향일까? 나오는 방향이야. 왜냐면 이 친구한테는 자기장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번호 붙일게요. 안쪽에 있는 거 A, 바깥쪽에 있는 거 B,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C라고 이제 둘게요. 여기서 이런 거 나한테 식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5에서 반지름이 2R인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3B다. 그러면 식 쟁여놔야 돼. 그럼 3B가 얼마나 뜻이야? 3B가 저기서 지금 2R인 도선에 있는 거니까 2R분의 I 이런 식으로 쟁여놓는 게 좋아. 그러면 R분의 I가 얼마니? R분의 I는 몇 B? 얘는 6B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 자기장 ABC.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반시계로 도니까 나오는 방향. 그럼 R분의 얼마? R분의 I.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분의? 2R분의 I. C가 만드는 자기장은? 얘는 지금 A랑 같은 방향이잖아요. 나오는 방향으로 몇 R분의? 3R분의 I. 됐어?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뺄까? 얘네 같은 방향에 더하고 얘만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그럼 합성 자기장은 얼마분의 얼마가 나와? 6R로 통분하자. 6R로 통분하면 얘는 6I 마이너스 3I 더하기 얼마? 2I 하시면 되죠? 아이씨 계산 틀리니까 조마조마하네. 한 번 틀렸더니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리니까.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니? 5 나오냐? 아니 5 나오냐? 그래서 얘는 6R분의 몇 I 나와? 6R분의 이제 5I 나오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몇 B네? 몇 B네? 대입해줘. 몇 B네? 얘는 5B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방향은 5B. 됐어? 446, 447. 446번에 1번이고 447에 9인데 볼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보시고 푸실 분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A만 봤을 때 A 자기장, A는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방향, 여기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A는 자기장이 P, Q, 그냥 써야겠다. A는 자기장이 자기장 세기가 얘는 D분의 2I 대신 나오는 방향,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D분의 2I.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3D분의 2I 들어가는 방향 가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아래로 흐르니까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 여기가 나오는 방향. 그래서 B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3D분의 4I. 그 다음에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4I. 그 다음에 R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4I. 그래서 어디가 제일 세다? 여기 세 개 중에 Q에서가 제일 세요. Q에서가 제일 세고, 어차피 거기 계산 그냥 할게. 자, 여기서 그 자기장 계산하실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봤을 때 얘가 더 커. 그래서 얘가 3D분의 6I니까 계산하면 얘는 3D분의 2I 대신에 자기장, 합성 자기장 방향은 같은 그 큰 자기장 방향.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더하면 되지. 들어가는 방향 같은 방향에 더하시라고. 여기는 6I.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 자기장에서 여기 자기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얘가 얼마야? 3D분의 12I니까 얘는 얼마니? 그러면 빼면 3D분의 몇 I? 여기가 3, 4, 12 10I. 아이고 오늘 한 번 계산 틀리니까 계산에 자신이 없네. 좋아. 그래서 그래서 일단 자기장 방향, 합성 자기장 방향은 P랑 Q에서 같은 P랑 Q군요. P랑 Q에서 반대 방향 맞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의 2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에서 자기장 방향은 지금 어디였어? 나오는 방향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라 틀렸고 답 1번. 그 다음에 447번에 BP분의 BQ지. BP분의 BQ 얼마면 돼? 9면 9 맞는 것 같아요. 3배 9 맞죠? 9배.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자기장 방향 찾은 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이면 더하시고 반대 방향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셔라. 자, 그 다음에 458번. 자, 458번이 어떻게 보면 정석이지 뭐. 거기서 줄쳐 자기장이 0이다. 되게 중요해. 이게 자기장 문제 어렵게 나오면 그 경우의 수를 좀 둬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문제 풀 때 자기장이 0인 부분 기준으로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5에서의 자기장에 0이 나오려면 지금 A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 그래서 일단 전류 방향이 반대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IB를 잡을까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자기장 방향 반대고 얘네들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A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래서 3i가 2ib이기 때문에 ib는 얼마분의 얼마냐면 2분의 3i.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B는 시계 반대 방향 전류가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A의 반지름이 작아지면 A의 자기장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A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합성 자기장 방향이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답 몇 번? 답은 2번. 직선보다 뭐가 더 쉽다? 원형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섞어서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앞에 125쪽. 125쪽 완자로 해도 돼. 125쪽. 자, 그래서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은 5개를 꼭 외워주십시오. 다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5개를 외워주시는데, 니네 고3 애들도 아닌데. 전자기도랑 섞어서 나오거든? 자, 요건 이제 5개가 나왔는데, 이제 첫 번째, 아까 또 뭐? 첫 번째는 전자석. 첫 번째는 전자석. 자, 그래서 전자석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혹시 들어봤나? 전자석 기중기? 거중기 아니야. 거중기는 누가 만드셨어? 정약용 선생. 그래서 이제 도르래 땅땅땅땅땅땅 해가지고 됐어. 그래서 전자석 기중기. 자, 그 다음에 전자석 안에다가 사람 집어넣어서 이제 검사하는 게 MRI. 그 다음에 뭐 자기 부상 열차. 이렇게 3개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전자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빈 공간이 아니라 여기다가 철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심은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타임에 강자성체를 할 건데 강자성체는 그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녀석이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아주는 거예요. 전자석을 여기다 이제 감아주면 전류가 흐르게 이제 감아주면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철심이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합해져서 더 센 자기장을 얻을 수 있는데 장점은 3가지. 내가 원할 때만 자석이 된다. 자석의 세기가 조절 가능하다. 자석의 방향을 뭐 할 수 있다. 조절 가능하다. 요렇게 이제 3가지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기중기. 그래서 자석으로 붙였다가 옮기고 나서 뛸 때는 전류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철심 안에다가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검사하는 게 MRI.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는 철로에다가 뭐를 띄워야 돼? 열차를 띄워야 되는데 문제 얘를 움직이게 하려면 밀고 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가지고 계속 밑에 그 레일이든 아니면은 그 자기 부상 열차든 거기에는 그걸 계속 바꿔줘야 돼요. 밀고 뛰고. 그래서 전자석이 이제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할게요. 두 번째는 전동기와 스피커. 전동기랑 스피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실 수 있냐면 전류계 전압계도 나올 수 있거든. 이 친구는 뭘 쓰느냐, 얘네는 에너지 관계가 중요한데 이거 두 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아이고 누구에게서 받느니?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 얘도 자기력이라고 해요. 자기력.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자기력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장과 어떤 자기장의 상호작용이 자기력이라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그 다음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이랑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랑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생기는 게 전동, 이게 자기력이거든. 그래서 원리를 설명을 할까 방향만 할까, 이게 진우야 너네 이거 계산 나온다. 딴 학교는 안 나오거든? 그거는 말이죠, 너네 학교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 중에 이제 성준 씨라는 분이 계신데 성준 씨라는 분이 너희들의 과학적 수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교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핵심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으면 칠판 봐.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힘받아서 도선 자체가 아래로 밀어져요. 요 힘을 뭐라고 한다? 이걸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그래서 원리를 그래도 한 번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얘를 완벽하게 이체로 완벽하게 평면을 만들게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도선이 이렇게 놓여진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 전류가 지금 칠판 쪽에서 여러분 쪽으로 흐르는 상황.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힘 만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도선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서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랑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지금 합쳐진 거 보일 거예요. 같은 방향이랑 합쳐지는데 여기는 반대 방향이라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이 강한 쪽에서 자기장이 약한 쪽으로 뭐를 받는다? 요렇게 이제 힘을 받아요. 요게 자기력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도 알아야 돼. 도선 있지? 그럼 도선 두 개가 같은 방향일 때 얘네 도선 두 개가 당길까 밀까? 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당겨요. 왜 그러게? 그러니까 이쪽이 자기장이 세고 여기가 자기장이 약해서 이렇게 당겨. 이렇게 되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면 서로 밀어. 자기장이 센 쪽이 약한 쪽에 힘 받아서 너는 이거 힘을 김씨였나? 내가 아까 성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무슨 손을 쓴다? 오른손 쓰는 거예요. 오른손. 자, 내 손가락을 어디 맞출까요? 내 손가락을 자기장에 맞추십시오. 자석이 만드는 거. 엄지손가락을 누구한테 맞춰요? 전류를 맞추세요. 그럼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무슨요? 자기력. 그래서 지금 N에서 S는 어디? 내 손가락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엄지손가락을 전류방에 맞추는데 손가락만 꺾지 말고 손목을 누르십시오. 그럼 손바닥이 어디 봐? 아래 보지? 자기력이야. 자,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만. 미안합니다. 아이 지겨워. 자, 전류가 이렇게 될 때 손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끝났다. 자, N에서 S로 내 손가락을 뻗고 엄지손가락을 전류에 맞추면 손바닥이 어딜 보니? 저는 자리를 바꿔서 저 왼쪽에서 못하겠어요. 자, N에서 S로 뻗으셔야 되고 엄지손가락을 전류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힘드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로 했었으니까 이거보다 낫습니다. 이거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빵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잠깐만 송준 씨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자기력이니까 얘는 당연히 F인데 지금 결국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는 도선이 자기장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자기자성 도선의 길이에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가 각도가 다 몇 도게? 길이에 비례하는 거. 자기장 속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왜냐면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이 받는 힘이기 때문에 자기장 속에 도선이 없으면 힘이 받지 않아요. 아예 그 질량이 아니라 길이입니다. 질량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요. 대신에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지겠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각도가 지금 전류랑 자기장이랑 그 다음에 자석이랑 몇 도게? 90도예요. 그래서 90도, 90도, 90도라서 그래서 각도가 필요해요. 90이 1이 되려면 무슨 값일까? 사인 세타. 나머지 분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기억하시오. 예시 하나 들어줘? 사인 세타는 전류랑 자기장이랑 이루는 각도. 아니요. 도선과 자기장 이루는 각도.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장이랑 도선이 몇 도? 90도. 90도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 자기장수 도선의 길이는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고 여기가 뭐라면 요게 자기장이면 각도가 얼마? 이것도 선분 분리해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이랑 이쪽인데 얘는 나란하면 자기력이 안 생겨.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지금 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이쪽이라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요 방향만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 값이 얼마요? 그래서 사인 세타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근데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뭐가 세고 뭐가 세면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장이랑 이제 도선이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장,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랑 이 전류는 만드는 자기장이 세면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력이 세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기구가 뭐다? 전동기. 전동기는 한 적 있지? 언제 했어 이거 전동기?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2년 전에 여러분이 알았어야 되는 거를 제가 지금 물어봤네요. 2년 전에 전동기 배웠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 중3 때? 아니다, 미안해. 선생님 진짜 잘못했어. 너네 전동기 중2 때 배운다. 기억나? 그래서 니네 손 해가지고 회전 방향 안 맞췄니? 그 넘어갔다고? 영화에서 봤다고? 저는 중학교 선생님들은 좀 심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얘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아. 진짜. 자, 그래서 여기 전동기 살짝 폈다잉. 자, 여기 전동기 그리 귀찮아가지고요. 갑니다. 자, 일단 여기서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저렇게 이제 있는데, 자,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흘러야 돼?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브러쉬는 어쨌든 전류가 흐르거든요. 브러쉬 타고 전류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약간 기호 좀 줄게. A, B, C, D 이렇게 두면 자 아까 했던 거 설명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지금 아까 한 거 연장선에서 BC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이게 자기장이랑 90도가 아니라 0도라서 여기는 힘을 안 받습니다. 여기 BC는 힘을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AB는 힘을 받는데 자, 일단 자기장 방향에 맞추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왜 N이 저쪽이야? 그래서 자, N에서 S로 내 손가락 뻗고 A에서 B로 엄지손가락 맞추면 무슨 쪽으로 손바닥이가? 아래쪽으로 보지?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디로? 아래로 힘을 받고요. 아래로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여기서 할게. 괜히 왔다. N에서 S로 뻗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서 하기 싫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디로 힘을 받냐면 위로 힘을 받아. 어쨌든 여기서 자기력이 생기는 거거든. 자, 그럼 몇 바퀴 돌아? 어디 무슨 방향으로 돌기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넋 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중간에 정류자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정류자가 있는데 약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브러쉬랑 닿는 부분은 금속인데 정류자 부분에는 절연체가 있거나 아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류자가 브러쉬에 닿으면 여기 부분이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게? 끊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바퀴 돌았어? 이제 아까 90도 돌아서 여기서 이제 180도 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오히려 D, C, B, A 상황에서 전류가 한번 끊겼었기 때문에 이번엔 전류가 DC, BA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쪽으로 받고? 아래쪽으로 힘 받고 여기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힘 받아서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정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게? 아니요, 멈추진 않고요. 정류자가 없으면 AB 방향 계속 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 키트 중에 전동기 만들기 키트가 있거든요. 해본 적 없냐? 그 에나멜선인가? 그걸로 이렇게 막 감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막 감아서 코일을 만들어. 그래서 양쪽에 빼. 그 다음에 한쪽은 에나멜 다 긁어내. 그 다음에 이쪽은 반만 긁어내. 그 다음에 이제 전지 연결하고 이게 돌리는 실험을 6학년 때 하는데 참 어느 초등학교에 도대체? 왜 6학년? 니네 코로나 세대니? 그랬구나. 아유, 그래.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정류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류자는 몇 바퀴마다 반 바퀴 회전할 때마다 이제 코일에 흐르는 모의 방향을 바꿔준다. 전류 방향을 바꿔줘요. 그래서 얘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냐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한다. 됐니? 그래서 직류전동기. 그래서 직류전동기는 소모가 심해요. 저기 브러쉬랑 맞출 때는 소모가 심한데 세. 교류전동기도 있거든요. 교류전동기 이렇게. 교류전동기가 어디에 쓰겠어? 세탁기에 쓰겠지. 세탁기는 계속 방향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면도기 같은 건 직류전동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제가 사람들이 지나있는 세탁기를 한 번도 주의 깊게 안 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보통 학생들은 주변에 있는 사물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할 필요 없어. 내가 유심히 보는 거지. 내가 올해 큰맘 먹고 산 다이슨 드라이기 주제 80 몇만 원짜리 80 몇만 원짜리 샀는데 가끔 얘네는 모터를 되게 뭘 쓰는 걸까 궁금하긴 해. 왜냐면 나중에 다이슨 보면 알겠지만 모터가 들어가는 크기가 되게 작거든. 그래서 발열이 되게 심해. 신상을 샀는데 그거가 그 전격 출력이 1700W야. 근데 전자레인지가 1000W거든. 700에서 1000W니까 진짜 센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약간 여름에 약간 좀 좋은 게 선생님 머리가 옛날 드라이어로 한 20분 30분 걸리는데 15분이면 말라. 땀 흘리는 시간을 15분만 줄일 수 있어. 아, 요새 더워가지고 머리 감는 것도 고생이야. 그렇지 않아? 와, 드라이 하면 얼굴에서 땀이 씨발은 안 돼요, 여러분. 땀이 이렇게 나는데 그 다이슨은 전동기 뭐 쓰는지 궁금하긴 해. 그래서 자, 그럼 이거 전동기 세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자석을 쓰는 걸 자석이 세야 되고, 두 번째는 전류가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어의 전류는 뭐로 그 드라이 세기는 뭐로 조절하겠어? 전류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출력이 좋은 전동기를 만들려면 자석이 좋아야 돼. 그래서 중국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중국에서 네오디듐 자석을 거의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중국은 소중한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중국,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전동기랑 스피커는 어쨌든 에너지를 이용한 건데, 에너지 전환은 기억해야 돼. 자, 얘는 맨 처음에 뭐가 흘렀니? 선전류, 뭐야? 회전이지? 자기력. 그러니까 이제 전류에 자기장이 생겨야지 생기는 거야. 자기를 회전하는 거야. 자, 그럼 에너지 전환 어떻게 돼야 돼?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셔도 되고 무슨 에너지라고 해도 상관없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가 밑에 스피커. 자, 이제 밑에 스피커. 자, 밑에 이제 스피커가 보이는데 자, 이제 밑에 스피커가 보이는데 스피커도 여러분 그래서 자석이 중요해요. 자, 여기 이제 스피커가 보이는데 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신호가 있고 여기 이제 진동판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 볼게요. 여기는 조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기 신호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 찝어봐.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위쪽 코일 보이지? 위쪽 코일의 전류 방향은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 아래쪽 코일의 전류는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되거든? 요렇게니까.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는 자기력이 어느 쪽으로 생겨? N에서 S로 손 뻗고 전류가 이쪽이니까 무슨 쪽? 왼쪽으로 자기력 받겠죠? 왼쪽. 아래쪽에서는 N에서 S를 뻗고 이렇게 되니까 어디 쪽으로 힘 받겠어? 왼쪽으로 힘 받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순간 진동판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누구 방향이 바뀌게?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바뀌거든? 바뀌게 되면 얘가 받는 힘 방향이 어떻게 되게? 오른쪽이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압축 펴지고 소리 생겨. 무슨 파야? 종파야. 오케이? 앞뒤로 진동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소리 음파고요. 이거는 했으니까 얘는 무슨 파? 얘는 종파. 조심할 건 거기 전기 신호에 쓰실 게, 자, 이 전기 신호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야,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야?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전류? 교류해야 돼. 됐어? 자, 교류. 자, 그래서 얘는 핵심은 이렇게 돼. 그래서 결론은 교류 전류가 흘러. 자, 그러면 전류에 의해 코일의 자기장이 생기면서 자석과의 자기장 사이에 자기력이 발생. 자, 그래서 얘가 진동. 그래서 진동파의 진동에서 소리가 되는 거거든. 에너지 전환 어떻게 돼야 돼? 처음에 전기 에너지, 진동이니까 운동 에너지, 마지막 소리 에너지. 자, 그러면 질문, 이거는 지난번에 한 거랑도 관련이 있어. 큰 소리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소리. 진폭이 커야 돼. 진폭이 크려면 자기력이 커야 돼. 즉, 뭐의 세기를 세게 하라? 전류의 세기가 세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소리.
야, 한국어로 좀 바꾸면 안 돼. 높은 소리. 자, 진동수가 커져야 돼. 그래서 얘는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커져.